들어보시게 들어보아.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치세 한양 북촌 어느 서당 마당이었네. 이른 아침이었지. 안개각체 거치지도 않은 그 마당에 웬 사내 하나가 무릎을 딱 꿇고 있었다네. 손은 뒤로 묶이고 갓은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로 그 앞에는 비단도포 걸친 50줄 사내가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내려다보고 있었고 마당 둘레에는 구경꾼들이 겹겹이 몰려 있었지. 이자가 감히 글도 모르면서 선비 행세를 했다는 게 사실이요? 여보게들, 이게 무슨 일인고? 큰일 났지, 들통났지. 이 사람 이제 죽었다 싶지요? 그런데 말이야, 무릎 꿇린 그 사내 얼굴을 보시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그때 마당 한켠에서 여인이 하나 앞으로 나섰다네. 쪽진 머리에 흰 저고리, 손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을 들고서 눈빛이 칼날이 따로 없었다네. 잠깐요. 단 두 글자에 마당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네. 이자가 가짜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당에서 진짜 가짜가 누군지 제대로 가려봅시다. 여보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어째서 글 한자 모르는 농사꾼이 한양 최고 서당에서 훈도 노릇을 하고 있었으며 저 서늘한 눈빛의 여인은 왜 저 위험한 자리에 발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냐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겠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엿새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니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이른 봄날이었네. 강복동이라는 사내가 있었다네. 나이 28, 키는 장대처럼 크고 손은 쟁기질로 굳어 소의 발굽만큼 거칠었으며 얼굴은 시원시원하게 잘생겼지. 하늘이 준 복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낭자들, 그 잘생긴 얼굴이 늘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다네. 왜 그런지 아는가? 글을 모르는 것이야, 글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네. 서당 깔 돈이 없었지. 배우러 가면 네 같은 촌놈이 무슨 글자냐고 쫓겨났고 그렇게 28년을 살았다네. 이름 석자만 겨우 쓸 줄 알았지. 그러던 어느 날 쾅쾅쾅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네. 돌아가신 아버지 빚이라는 거야. 마을 집도 밭도 장독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빼앗겼다네. 남은 거라곤 등에 걸친 옷 한 벌과 빈 지게 하나뿐이었지. 복동은 밤새 걸었다네. 어디로? 한양으로. 한양에만 가면 뭔가 있겠지. 그게 전부였다네. 계획도 없고 연줄도 없고 돈도 없고. 참 막막하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는가? 자, 그렇게 한양 사대문 안에 첫발을 들인 복동이 딱 그대로 굳어버렸다네. 이런 곳이 있었나? 기와집이 줄줄이 늘어서고 사람들이 북적이고 여기서도 글 읽는 소리 저기서도 글 읽는 소리. 멍하니 서서 구경하다가 발이 건져 넘어졌지. 쿵! 바닥에 넘어진 복동 코앞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네. 낡은 보자귀에 쌓인 서류 뭉치. 마침 옆에서 상복 차림 노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걸 집어들다가 복동과 눈이 마주쳤지. 이보게, 건드리지 말게, 어서 가게. 노인은 보자기를 꼭 안고 골목으로 사라졌는데 서류 한 장이 바닥에 홀로 남았다네. 복동이 그걸 집어들었다네. 물론 읽을 수 없지. 한자로 빽빽하게. 그냥 품에 넣고 국밥집을 찾아 걸었다네. 그날 저녁 주막에서 옆상에 앉은 선비들이 그 서류를 힐끔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 저것 혹시 과거 합격 통지서 아닌가? 이학준이 받은 한양 훈도 임용 합격 통지서. 그 사람 합격하자마자 갑자기 죽었다던데. 그 가족이 처리하려다 흘린 게로군. 복동이 귀가 쫑긋해지더니 선비에게 물었다네. 이게 대체 뭡니까? 선비가 피식 웃으며 설명했지. 이게 있으면 내일 당장 북촌 서당에 출근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 월봉의 숙식까지. 선비가 가고 난 뒤 복동은 오래 그 서류를 들여다봤다네. 이학준. 이름 석자. 복동이 읽을 수 있는 딱 3글자였지. 그날 밤 복동은 잠을 못 잤다네. 뒤척이고 천장 보고 또 뒤척이고. 이학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스스로도 황당한 생각인 줄 알았다네. 글도 모르는 놈이 선비 노릇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입이 저절도 움직이더라. 나는 이학준이요. 그 순간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복동 스스로 느꼈다네.
어릴 때부터 가진 특기였거든. 남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능력. 훈장 영감 목소리, 지주 나으리 목소리, 관아 이방 목소리까지 딱 한 번만 들으면 똑같이 냈다네. 여봐라, 여러분, 꿈에도 몰랐지요? 그 노인이 눈은 안 보여도 귀와 코, 마음만큼은 한양에서 제일 날카롭다는 사실을. 서당마당에 들어서자 노인 하나가 더 왔다네. 하얀 수염에 탁한 눈동자, 눈이 없는 노인이었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와 복동의 발소리만 듣고 멈추더니 오셨소? 이학준 흥도? 복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돌아설 수 없었다네. 예, 이학준이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네. 나는 원장 옥루 영감이요. 귀도 좀 어둡고 눈도 안 보이지만 가르치는 것만큼은 자신 있어. 하하. 여봐라 여러분, 꿈에도 몰랐지요. 그 노인이 눈은 안 보여도 귀와 코, 마음만큼은 한양에서 제일 날카롭다는 사실을. 옥루서당 첫날 수업.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이 12명이었다네. 6살부터 16살까지 양반자제의 중인자제들이 섞여 있었지. 아이들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네. 선생님, 안녕히 오셨습니까? 복동이 최대한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위 책을 손에 들었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뭔 책인지를 모르는 거야. 한자로 빽빽한 표지를 복동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 책을 아이들한테 펼쳐 보이며 말했다네. 자,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요. 선생님, 그건 논어입니다. 그렇소. 내가 그걸 알고 꺼낸 거요. 몇 편부터 시작하시렵니까? 1편부터. 선생님, 어제 전임 훈도가 2편부터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어느 쪽을 가리켰다네. 복동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소. 그 편부터 맞소. 자, 읽어보시오. 아이가 줄줄 읽기 시작했지. 복동은 꼿꼿이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 그런데 아이가 뚝 멈추더니 물었다네. 선생님, 이 구절의 뜻을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복동, 응? 아이들이 일제히 쳐다봤다네. 복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 그 뜻을 모르는 자가 있소?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이렇게 쉬운 것을? 허허,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소? 다른 아이를 가리켰다네. 그 아이가 어버버하며 대답하니 복동이 짐지하게 끄덕이며 맞소, 바로 그거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넘어갔지. 허허허,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다네. 그런데 이틀째에 숙제 검사가 있었지. 아이들이 한자로 써온 글을 복동 앞에 가져왔다네. 복동이 첫 번째 아이 글을 받아들고 한동안 꿈쩍도 않는 거야. 뒤집어서 봤다가 돌려서 봤다가 창문 쪽으로 들어 빛에 비춰봤다가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글씨가 삐뚤어졌소. 예? 이 획이 너무 삐뚤어. 다시 써오시오. 선생님, 저 굉장히 많이 연습했는데요. 많이 했는데도 이 정도면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요. 다시. 여봐라 여러분,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 그냥 다 돌려보낸 거야. 12명 글을 12명 다 돌려보냈다네. 허허허. 아이들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댔지.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 같아. 맞아 맞아. 아이들이 스스로 납득했고 복동은 몰래 식은땀을 닦았다네. 그런데 사흘째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네. 서당마당에서 복동이 빨래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네. 이봐요 선생. 돌아보니 여인 하나가 서 있었지. 나이 20 중반, 쪽진 머리에 꾸밈없는 흰 저고리, 눈빛이 서늘하게 차갑고 당신 글 모르죠? 복동이 굳었다네. 무슨 소리를 하시오? 여인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지. 복동이 어젯밤 글자 연습하다 버린 종이였어. 거기엔 글자 비슷한 것들이 삐뚤빼뚤 가득 적혀 있는데 도저히 글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네.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복동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건 일부러 흘린 것이요. 왜요? 연습이요. 무슨 연습이요? 이건 글자도 아닌걸요. 여봐라, 이제 큰일 났지, 들통났지. 과연 이 복동이라는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여인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었다네. 저는 최서진이에요. 건너 의원집 딸이고요. 사실 저도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요. 최서진,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시게. 서진의 사연은 이랬다네. 아버지가 한양 이름난 의원이었는데 3년 전 권세가 집 도련님 치료하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지. 의원 자격을 빼앗겼고 아버지는 몸져 누웠고, 서진이는 그 뒤로 아버지 몰래 동네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네.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의술이 금지돼 있었지. 이번에 북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술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논문을 대신 발표해 줬으면 해요. 복동이 물었다네. 그 대신 뭘 해줄 거요? 매일 수업 내용 미리 알려드릴게요. 병풍 뒤에 숨어서 귓속말로. 복동이 피식 웃었다네. 재미있겠구만. 자, 여봐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네.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한 동업이 시작된 거야. 이튿날 수업. 강의실 뒤편 병풍 뒤에 서진이 숨었다네. 복동이 앞에서 점잖게 앉았지. 자, 오늘은 맹자를 보겠소. 병풍 뒤에서 서진의 귓속말이 들려왔다네. 12쪽 양해왕 편이요. 복동이 자연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오늘은 양해왕 편이요. 선생님,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12살 아이가 손을 들었지. 복동 눈이 슬쩍 병풍 쪽으로. 서진이 속삭이더라. 사람의 도리는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굴복시키면 패도, 마음으로 굴복시키면 왕도라고 해요. 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는데 바로 그 순간, 여봐라, 여기서 웃음보가 터지는 거라네. 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다가 복동의 성대모사 본능이 발동한 거야. 사람의 도리는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목소리가 반쯤 서진 목소리로 둔갑을 했다네. 선생님, 방금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는데요. 목이 좋지 않소. 담이 왔어. 담이요? 선생님이 담이 드셨어요? 그렇소. 요즘 날이 차서. 그럼 쉬어야 하지 않나요? 담 정도로 쉬는 선비가 어딨소? 자, 계속. 병풍 뒤에서 서진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네. 푸흑 푸흑. 허허허. 여봐라, 이런 광경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네.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느 날은 서진이 귓속말이 너무 길어서 복동이 한 단어씩 끊어 전달했지. 군자는 먹는 것에서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선생님, 왜 한 단어씩 말씀하세요? 강주를 위해서요. 어느 날은 귓속말을 잘못 들었다네. 자, 이 글자는 인이요. 이것은 문어와 같은 것이요. 예? 아니, 우러남과 같은 것이요. 선생님, 우러남이 무슨 말입니까? 병풍 뒤 서진이 이마를 짚는 소리가 들렸지. 탁! 허허허, 여봐라 낭자들, 이런 수업이 조선천지에 어디 또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야, 가장 이상한 건 뭔 줄 아시는가? 복동이 서진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식으로 풀어 말하는 날이 생겼다네.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잘 들어가는 거야. 서진, 군자는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복동, 군자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거요. 말만 많은 사람은 뒤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요. 아이들, 선생님, 이번 설명이 제일 잘 이해됩니다. 복동이 그날 수업 끝나고 처음으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네. 병풍 뒤 서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지. 이상한 사람이다. 글도 모르면서 어째서 저렇게 당당하지? 자, 여기서 이 전기수가 잠깐 목을 가다듬겠네. 휘짜! 웃음이 가득했던 이야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나니. 어느 날 밤이었다네. 서진이 의원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서당방 창호지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다네. 복동이 아직 안 자고 있는 거였지.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네. 기억, 기억, 기억이. 서진이 멈췄다네. 니은, 기억 다음에 니은, 기. 창호지 그림자를 보니 복동이 혼자 종이에 뭔가를 써가며 중얼거리고 있었다네. 손이 어색하게 붓을 쥐고 혀를 살짝 깨물면서 아주 천천히 한글 자음을 쓰는 중이었지. 강복동, 강복동이다.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다네.
삐뚤빼뚤하게 아주 크게 온 힘을 다해서 강복동. 서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네. 뭔가가 목구멍을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지. 저 사람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에 혼자서 글을 배우고 있었다네. 여봐라 여러분, 아는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닐세. 저 삐뚤빼뚤한 자음 하나가 서진의 단단한 마음 한 귀퉁이를 살그머니 건드린 것이라네. 서진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다네. 한동안 가만히 있었지. 저 사람은 왜 글을 배우려는 걸까?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데 왜 밤에 혼자? 다음 날 아침 복동이 무언가를 내밀었다네. 접힌 종이. 서진이 펼쳐보니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하게 4글자가 적혀 있었다네. 최서진 씨. 서진이 굳었다네. 당신이 쓴 거예요? 밤새 연습했소. 당신 이름을 왜요? 복동이 머뭇거리다 말했다네. 당신 덕분에 이 서당에 있을 수 있는 거요. 그러니 감사 인사는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진이 종이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다네. 내일부터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왜요? 귀찮지 않소? 귀찮으면 안 한다고 했겠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밤이 바뀌었다네. 서진이 등불 아래서 글을 가르치고 복동이 혀를 깨물며 받았었지. 여봐라 여러분, 이 밤이 두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자, 이제 이야기가 아슬아슬해지나니 조심하시게. 심약하신 분은 손 꽉 잡으시게. 서당에 귀한 손님이 왔다네. 엄진사. 50대 중반, 비단도포에 금빛 깎은, 눈은 늘 가늘게 뜨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자였지. 한양 북촌 서당가를 장악한 실세, 돈과 줄로 자리를 지키는 자. 엄진사가 복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네. 몇 년도에 어느 과에 합격했소? 복동이 외워둔 답을 했지. 2005년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주관 관호는 조판서 어른이셨습니다. 엄진사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네. 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시오. 복동의 등이 서늘해졌다네. 병풍도 없고 서진도 없고 복동 혼자였지. 여봐라, 이제 진짜 위기가 왔다네. 과연 복동이 이 자리를 어떻게 넘길 것인고. 복동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뚫어지게 봤다네. 그러더니 종이를 내려놓고 엄진사를 바라보며, 엄진사 어른, 예? 이 글은 잘못 쓴 글이요. 엄진사가 눈썹을 치켜세웠지. 저는 잘못 쓴 글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이 없소. 글이란 바르게 쓰여야 소리내어 읽힐 수 있는 것이니까.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었지. 하하. 그리고 진사어른, 저는 시험하러 온 분께는 같은 방식으로 답을 드리는 편이요. 어른도 이 글을 읽어보시겠소. 그 순간 엄진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네. 복동이 그걸 놓치지 않았지. 저 사람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 엄진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네. 그런데 며칠 뒤 엄진사가 두 번째 술을 두었다네. 이번엔 서진을 노렸지.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갔다네. 몰락한 의원집 딸이 불법 의수를 행했다고.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네. 복동이 단호하게 말했지. 내가 맞겠소. 당신이 어떻게 해요? 당신 처지도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가짜지만 당신을 지키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요. 여봐라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시는가? 글 한자 모르는 농사꾼이 한 말치고는 이보다 더 선비다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네. 북천 서당가 유지들이 모인 공개 자리. 의술 발표도 있고 서당 훈도 심사도 있었지. 엄진사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네. 서진이 뒷방에서 손을 꼭 쥐고 기다리고 있었고 복동이 마당 한복판에 나섰다네. 엄진사가 두꺼운 서책을 꺼내며 말했다네. 합격자 명단에서 이학준이라는 이름을 직접 찾아 손으로 짚어보시오. 마당이 조용해졌다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복동이 그 서책을 받아 천천히 넘겼다네. 한 장, 두 장, 세 장, 한자가 빽빽하게 읽을 수 없었지. 그런데 복동의 눈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네. 서진이 가르쳐준 글자 강 옆에 낯익은 획배열이 보이는 거야.
복동이 손가락을 딱 짚었다네. 여기 있어, 이학준.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거기에 이학준이라는 이름이 진짜로 있었지. 운 좋게 맞힌 거였지만 누가 알겠는가. 엄진사가 굳더니 이번엔 서진의 논문을 꺼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네. 그런데 복동이 세 문장째에서 손을 번쩍 들었지. 잠깐요. 방금 읽으신 부분이 틀렸어. 틀렸다고요? 그 구절은 기운이 막히면 혈맥이 따라 막힌다오.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어. 엄진사가 다시 보았다네. 그리고 굳었지. 맞는 말이었으니. 마당에 수군거림이 일었다네. 복동이 차분하게 말했지. 진사어른, 저도 여쭙겠소. 혹시 어른은 30년 전 이 한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엄진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네. 그때 마당 끝에서 옥루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네. 나는 눈이 안 보이요. 하지만 기억은 멀쩡하오. 영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네. 엄진사, 당신이 처음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당신 아버지는 한양 빈민가의 대장쟁이였소. 당신이 그 사실을 숨기고 양반 서자인 척 살아온 걸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쩌렁! 마당이 얼어붙었다네. 그때 뒷문이 열리며 서진이 걸어 나왔지. 이건 제가 지난 5년 동안 치료한 환자들의 기록입니다. 두툼한 노트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으며 가짜 선비와 불법 의술 행위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이 기록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복동이 마당 한복판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네. 저는 이학준이 아니요. 저는 경기도 시골 출신 강복동이요. 글 한자 모르는 농사꾼이었어. 마당이 쨍 하고 울렸다네. 하지만 저는 이 몇 달 동안 매일 밤 글을 배웠어. 진심으로 배웠어. 나는 가짜였지만 당신은 진짜인 척 30년을 속여왔어. 어느 가짜가 더 나쁜 것인지는 이 자리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이어봐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는가? 글 모르는 농사꾼이 한양 한복판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옆에 서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뒤로 일이 빠르게 흘렀다네. 엄진사의 30년 속임수가 하나씩 벗겨졌지. 뒤를 믿고 가짜 행세하던 자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복동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훈도가 내 아이를 가르쳤다고 나서면서 이상하게도 오히려 인기를 얻었다네. 아이들도 나섰다네. 선생님이 가짜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선생님한테서 처음으로 논어가 재미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도요. 서진의 의술 노트는 그 자리에 있던 의관 한 명의 눈을 붙잡았다네. 이걸 혼자 기록한 거요? 내로라 하는 의원도 모르는 처방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 허락은 없었지만 아버지 책을 훔쳐 읽었습니다. 그 의관이 관원에게로 걸어갔다네. 이 여인의 의술 행위를 공식 허가해달라는 청을 올리겠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네. 옥루서당 마당에 햇살이 내려앉는 어느 아침, 복동이 마룻대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네. 서진이 슬쩍 들여다보니 한자로 빽빽하게 쓰인 수업 계획서. 당신이 직접 쓴 거예요? 나도 당신 덕분이요. 처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상관없었어. 왜요? 복동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네. 당신도 나처럼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글 모른다고 쫓겨났고, 당신은 여자라는 이유로 막혔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다네.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마당에 봄바람이 지나갔다네. 옥루 영감이 방문을 열다가 두 사람을 보고 슬며시 문을 다시 닫았지. 그래, 눈이 안 보여도 이 마당에 봄이 왔다는 건 알 수 있지. 자, 이야기가 끝나간다네. 그로부터 2해 뒤, 한양 북촌 작은 골목, 간판 하나가 걸렸다네.
최서진 의원, 강복동 서당 함께. 복동은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다네. 이제 제 힘으로. 모르는 부분은 옆 의원에서 서진에게 물었고 서진은 치료하다 말고 달려와 설명했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뭔지 아시는가? 복동 선생님이 말문이 막힐 때마다 옆 의원에서 서진 씨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네. 그건요, 마음 심자에 인을 더하면 돼요. 복동이 멋쩍게 웃으며 칠판에 쓰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지. 하하하. 여봐라 여러분, 이 전기수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네. 강복동은 글 한자 모르는 사람이었네. 세상이 그에게 아무 기회도 주지 않았지. 그러나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 밤 한 글자 한 글자 배워나갔다네. 그 성실함이 진짜 선비로 만들어준 것이라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꿈 앞에 서 있는가? 가짜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가? 그렇다면 강복동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게. 거짓으로 시작했어도 진심으로 매일을 살면 언젠가 그게 진짜가 된다네. 구불구불한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니.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네. 다음 이야기에도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게나.